9년 만에 트럼프가 방중을 합니다. 동행하는 CEO의 합산 시총만 무려 9.6조에 달합니다. 거창한 돌파구가 아닌 관리된 무역의 시작이다. 만약에 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의 방중과 관련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 트럼프가 중국에 방중을 해서 시진핑과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흥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담을 한눈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그 방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회담이 아주 이어질 것 같고요. 그 회담이 진행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중국에 가는 석유가 지금 막힌 상태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회담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번 무역 전쟁을 벌인 적이 있죠. 여기에 핵심 논제가 뭐였었느냐? AI와 반도체,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이 현재 그 첨단 반도체를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그리고 무역 전쟁을 둘러싼 이 무역 전쟁,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안되는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미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표심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트럼프의 지지 기반 중 하나가 뭐냐면은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지지 기반 중 하나인데,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해서 잘 팔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월가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한 줄로 진단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돌파구가 아닌 관리된 무역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트럼프의 방중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기업의 CEO들이 많이 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데리고 간 CEO들의 구매 계약,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구매 계약,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무역위원회 설립이 핵심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 AI 반도체, 히토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구조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래소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만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 안정에 기반한 선별 투자를 권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월가에서 진단을 합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년 만에 트럼프가 방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역학을 보게 되면 일단 지정학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트럼프가 4월 달에 방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 차례 연기를 해서 5월 달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연기를 했던 사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2월 달에 발발한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에 막혀서 현재 중국으로 가는 원유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대화를 하면은 시진핑이 과연 트럼프를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계산으로는 5월 달까지 이란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실온적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이 이란이 협상하는 거는 협상이 아시다시피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중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중국에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아마도 제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기술 규제 완화해주고 관세 유예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제 양보를 제시할 가능성이 현재 지금 일각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TR 그리어 대표, 이제 이 사람이 무역 대표자인데, 이 사람이 합동무역의원회를 설립하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부여하는 거에서 관리된 무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대부분이 80%가 아시아로 가고 그 대부분은 또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둘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근데 이란과 아시겠지만 아주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테헤란은 최대 경제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설득해서 야 너네가 좀 이란을 중재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런 제안이 가서 중국이 그걸 받아들인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UBS 시나리오상으로는 브렌트유가 현재 100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90불까지 내려갔다가 70대까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번에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꼭지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계속 봉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유가 높은 상태 유지가 될 것인데 만약에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유가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근데 그럴 동인이 충분히 있는 게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가가 발표됐는데 물가가 높게 발표됐죠. 그 대부분의 원인은 휘발유 값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이란에게 중재 역할을 해줘라 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라고 한다면 유가가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란 관련 문제 말고도요, 이번 협상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크게 봤을 때 여기에는 이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미국 측에서는 5B라고 하는 거를 핵심 협상 예제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3T를 아마도 협상 예제로 올릴 겁니다. 먼저 미국 측의 5B는 뭐냐,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방중을 할 때 같이 가는 대표 명단 중에서 보잉 CEO입니다. 보잉 CEO. 보잉이 어디죠? 미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업체죠. 이 미국의 보잉을 왜 데려갈까? 당연하겠지만 이 보잉 CEO가 데려가서 중국에다 계약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바에 따르면 737이라는 기종이 있죠. 이 737 기종을 중국이 구매를 해라 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가서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보잉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역 적자가 만약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트럼프가 테리프라 그러죠. 이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데, 만약에 보잉이 판매가 되어서 무역 적자가 해소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세 내려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관세가 영구적 인하가 될 수 있고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도 얘기를 하느냐, 비프, 빈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중국에 가면서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중국 시장의 개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뭐 이런 콩이나 소고기 이런 것들을 중국이 수입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벨트, 팜 벨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표심을 트럼프 입장에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세를 내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Board of Trade,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역 상설 기구를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Board of Investment,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중국의 개방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을 서로 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중국은 무슨 제안을 하느냐, 중국은 3T를 제안할 건데, 하나는 테리프죠, 관세를 제안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 자, 트럼프가 이 중국에 방문하기 전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죠? 중국은 지금 대만을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나의 중국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다가 미국이 무기를 수출한다, 이건 사실상 대놓고 중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거를 그만둬라 라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완화해달라 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죠. 젠슨 황이 중국에 가냐 안 가냐가 되게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걸로 확정됐어요. 그 말은 뭐 말이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완화해주는 거를 트럼프가 용인해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협상 아젠다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에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인 건데, 이거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대량 구매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부동산과 내수가 부진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시장을 개방을 해서 뭔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마 동력이 절실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협상에서 이어져 가지고 실제로 중국에서 보잉 500대 사주기로 했다. 그리고 농산물 구매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면 주식시장은 다시금 랠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AI에 대해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가냐 안 가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었는데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 반도체랑 AI를 가지고 그 중국이랑 미국은 주로 뭘 협상하느냐? 히토류 협상하죠, 히토류. 그죠? 이 내용도 잘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 뉴스가 나오느냐? 라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제 PPT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젠슨 황은 불참한다 됐었는데 사실 다시 참여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CEO들을 보게 되면 팀 쿡도 가고요. 일론 머스크도 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CEO도 가고요. 그리고 보잉 CEO도 갑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CEO의 합산 시총만 무려 9.6조에 달합니다. 사실 이게 전례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외교를 하러 가는데 무려 동행하는 CEO나 합산 시총이 무려 9.6조 달러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미국이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기업 외교로서 회담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방문을 해서 원하는 거는 이 기업들을 동행을 시켜서 이 기업들과 관련한 계약을 따오려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그 자기들은 돈을 번 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다른 것들 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회담이 되게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회담 결과가 좋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위안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안화가 현재 지금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근데 무역 협상이 안정된다 하면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위안화가 강세로 바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그 이머징 마켓이나 홍콩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 아마 베타 함수가 작동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위험 신호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우스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체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역 흑자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양국이 서로가 이득구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S&P가 어제 기준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금 이란 전쟁이 고도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협상 결과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다시금 랠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혹여나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섹터별로 아마 차별화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가는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잉 같이 가죠. 만약에 보잉에서 만약에 결과가 좋아진다 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주가가 오르겠죠. 특히나 최근에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 섹터 그리고 농산물 섹터 이런 섹터들은 많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섹터에서도 다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선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AI 반도체, 메가캡 테크 이런 부분들, 이 협상 결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약간 민감한 수치가 더 걸려있기 때문에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유가가 어느 정도 100불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죠. 협상이 잘 되면 유가가 내릴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유가가 더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테일 해지를 한다면 빅스와 TSMC 풋, 히토리를 사는 게 좋겠다. 이거는 회담이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는 극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빅스콜이라든가 이런 TSMC 풀 같은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인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산물 에너지에 대한 부분, 히토리와 반도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 어긋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면밀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트럼프가 거래의 일환으로 대만에 대해서 되게 모호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품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란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나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진짜로 트럼프는 대만에다 무기를 갖다 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만에 대한 지정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대만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TSMC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깔아놓는다면은 TSMC에 대한 해지를 깔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잘못된 경우에는 그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에 대한 콜이라든가 아니면 지수에 대한 풋옵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옵션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안 해주는 게 이 회담에서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은, 이번에 방문하는 베이징 방문은 단순 외교가 아니라요,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되게 중요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호르무즈도 정상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엔화도 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와 인플레가 동시에 하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랠리를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러한 회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테일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면밀히 주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퀀트 투자 원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5월 29일에 라이브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라이브 세미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테일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 들어있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